자, 시력회복 훈련법 이번 6번째 팔자 훈련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요 이제 이런 눈 훈련법 본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팔자 훈련법은 말 그대로 팔자를 그리는 거예요. 내 손가락으로 팔자를 눈앞에다가 크게 그리는 겁니다. 이제 누워있는 팔자를 그려요. 그래서 누워있는 팔자를 그리면서 눈은 얼굴은 고정시키고 눈만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구 주변에 6개 근육을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단련해주는 그런 훈련법이다. 오른팔을 쭉 뻗고요. 엄지손가락을 내 정면에 둡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누워있는 팔자를 허공에 그려주면서 눈만 엄지손가락을 쫓아가도록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맨눈으로 하면 좋은데 맨눈으로 이제 내 엄지손가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고도 근시, 고도 난시의 경우에는 안경을 쓰고 이제 훈련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자 그림을 크게 그렸다가 작게 그렸다 하는 변화를 주는 방법도 좋고요. 적응이 되면은 속도를 좀 더 빨리 높이는 그런 변화를 주어서 자꾸 눈에 자극을 주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 사물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 반응 속도가 늦어져 가지고 교통사고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그 연세가 되면은 이제 운전면허증도 반납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노인이 되게 되면 사물의 움직임에 대한 그 반응이 느려진다. 그래서 역동적인 스포츠를 좀 하기 어려워지죠. 스포츠 선수들도 보면은 노안이 오기 전에 이미 노안이 오기 전이지만은 이미 한 30대 후반 40세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 운동선수들 은퇴를 해요. 특히 이제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은퇴 시기가 더 빠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몸의 기능도 기능이지만은 눈의 기능 자체가 굉장히 좀 둔해지고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스포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훈련은 노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에게도 도움이 되는 훈련이다. 주변에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 뇌가 인지하고 반응하는 그 능력인 동체 시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목과 안구 마사지. 그래서 이제 눈의 혈액 순환 개선으로 시력이 강해지고 안구 건조증이 개선된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목에서부터 이렇게 쭉 머리에서부터 목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요 근육과 신경, 혈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눈으로 들어가는 그 혈관도 여기 이제 머리와 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의 개선으로 목과 안구 마사지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시력이 당연히 강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구 건조증이 개선되는 건 아무래도 안구 표면에서 우리 눈물층을 감쌀 수 있는 눈물의 증발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 지방질이 이제 많이 펌핑돼서 나와줘야 되는데 안구를 덮고 있는 이 눈꺼풀 안쪽에 마이봄샘이라는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이봄샘 구조가 예전만치 못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구멍들이 막혀갖고 이물질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방질이 잘 안 나오게 돼요. 분비가 노화로 인해서 분비가 또 줄어드는 거에다 더불어서 이렇게 막히고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이제 순환이 잘 안 되고 하면서 지방질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봄샘을 좀 뜨겁게 열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크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마주하고 있으면 목을 구부리고 머리가 앞으로 기우는 자세인데 이러면은 이제 혈관들이 순환 장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자세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이 거북목 자세.
목 안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목 안에는 내경동맥, 목혈관이라는 굵은 혈관이 지나게 되면서 머리로 혈액 공급을 하는데 그 분지에서 안동맥이 있는 거예요. 그 안동맥이 이제 선모체로 또 이제 그 혈액들이 옮겨주고 또 망막으로도 옮겨주게 돼요. 그리고 누선, 외양근으로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이다. 그래서 전신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내경동맥의 긴장성 수축이 발생하게 되면은 눈의 시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 그 안으로 들어가는 혈류는 굉장히 좀 미세한 그 혈관이기 때문에 혈류량도 굉장히 미미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이제 혈관이 유일하게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눈인데 이유 없이 시력이 저하됐거나 충혈이 빈번하게 발생되거나 실핏줄이 자주 터지는 경우 그때 이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혈액의 질 저하, 혈액순환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돕는 그 행위 자체가 내 눈 안에도 풍부한 이제 혈액순환 그리고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을 이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차츰 시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전신에 이제 전신에 이제 성인병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 다 순환 장애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시력이 잘 안 나와요. 이제 충분히 내가 도수를 잘 맞춰주고 다른 어떤 문제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은 잘 나왔다가 또 잘 안 나왔다가 이 변동폭도 굉장히 심하고요. 이런 경우에 혹시 이제 어르신이라 그러면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지 전신질환 확인을 해보라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질문 문진 파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목하고 안구 마사지도 또 시력 회복에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훈련법이다라는 거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에서 직접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 스트레칭 시작. 자, 아주 천천히 시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목 뒤에다가 양손 손바닥을 살짝 대고서 목을 뒤로 젖히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숙이고 요거를 10번 정도. 그리고 목을 옆으로 숙이고 반대쪽으로 숙이고 다시 옆으로 다시 그 반대 왔다 갔다 10번 정도. 그리고 얼굴을 우측으로 바짝 돌리고 다시 이번엔 좌측으로 바짝 돌리고 요것을 10번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을 그리듯이 목을 움직이면서 돌리면서 마무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잠깐씩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뭐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목이 기우뚱하게 거북목 자세로 굉장히 뭐 하루에도 수시간 이상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잠깐씩 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구 마사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뜨거운 물수건을 준비해 주시고요. 스팀 수건으로 요 안구를 이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마사지 해주는 것. 그래서 이제 마이봄샘을 뜨겁게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녹여내고 좀 윤활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팀 수건으로 눈을 덮고 그 위에 상안검하고 하안검을 마사지 해주면 좋고요. 안구를 직접적으로 누르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안구의 위아래 보면은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엄지와 검지를 활용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눈썹과 눈썹 그 윗부분, 눈썹과 눈썹 그 윗부분, 미간 쪽으로 눈꼬리 방향으로 문질러 주시고, 그리고
눈 밑에 안아뼈 삼각골 가운데 관자놀이 방향으로 또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자놀이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으로 안구 마사지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뜨거운 이제 물수건으로 그 이제 상안검과 하안검에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그 마이봄샘이 많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마이봄샘을 조금씩 따뜻하게 이제 녹여주면은 이 마이봄샘 구멍이 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지방질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고 좀 윤활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눈물막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안구 마사지. 이것도 이제 눈 쉬실 때 한번 이제 집에 이제 물수건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안구 건조증 때문에 꾸준히 이제 안약을 이제 그 인공 눈물을 받아서 처방을 받아서 쓰는 분들은 확연히 이제 느낄 거예요. 이제 어떤 그 이제 통증이나 불편함이나 이제 뻑뻑함 막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안구 아무래도 그 이제 보충제 같은 경우는 정말 일시적으로 잠시 이제 괜찮을 뿐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뜨거운 물수건으로 이제 안구 마사지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이제 도움이 되는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꾸준히 한 달 정도 해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요 효과가 있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상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실천사항 7가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멀리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몽골인 에스키모인처럼 살아야지 원거리 시력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시선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구기 종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기 종목을. 그래서 축구, 농구, 야구 등 그리고 과거에 연날리기, 쥐불놀이, 윷놀이 이런 것들도 다양한 시선 이동을 자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눈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됐고요. 그 이제 도수가 높으면서 근거리 작업이 길다 하면은 자극거리 최적화 안경을 따로 맞추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원거리용 안경 하나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가까운 데도 보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거리에 맞는 안경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그 거리 최적화되어 있는 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눈의 피로를 덜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리고 사무실 환경을 바꿔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위치를 조금 바꾸는 것도 굉장히 크게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약간 낮은, 눈높이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바꾸게 되면은 눈물 증발이 좀 덜해지게 됩니다. 시선이 약간 이제 하방시되고 약간 낮춰지게 되면은 눈이 좀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큰 모니터, 큰 글씨를 보는 것이 눈에 도움이 되고요. 작은 글씨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조절성 안정 피로의 발생으로 눈이 쉽게 더 피곤해지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작은 글씨로 문자 메시지 읽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작은 글씨를 보려고 그러면 더 조절이 더 들어가야 되고 피로가 더욱 더 발생하기 때문에 글씨가 좀 큰 것을 보게끔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과하게 이 조절력이 사용이 되게 되면은 눈 주변의 온도 상승으로 또 안구가 건조해져요. 그렇게 되면서 또 실내는 또 겨울철에 굉장히 히터 나오고 이러면은 또 굉장히 건조하겠죠. 그래서 가습기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가습기를 사용을 해서 각결막이 촉촉한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안질환으로부터 강한 눈이 돼요. 이제 그 눈물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이제 침투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부분들도 신경을 쓰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눈에 좋은 것,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에 좋은 것.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이제 약국에나 온라인에나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고 많은 제품들이 또 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에 좋은 건 그 학회에서 학술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과학적으로 좀 입증된 거 위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비타민 B 계열 이제 블루베리, 바나나, 브로콜리, 시금치, 연어 이런 것들은 신경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경 대사 활발하게 하고요. 그리고 눈의 피로에 굉장히 이제 조절성 안정 피로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영양소들을 신경 써서 챙겨 먹는 것으로 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비타민 A 계열은요, 지용성 비타민은 세포 재생, 생식 기능, 항산화에 효과적입니다. 신체 저항력,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서는 안구 건조증하고 야맹증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달걀, 간, 생선, 유제품 이런 것들 이제 챙겨서 드셔야 되고, 비타민 C 계열 이제 수정체의 이제 투명도 유지에 이제 도움이 돼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백내장이 오게 되면은 비타민 C 계열을 또 이제 많이 잘 섭취하고 복용을 해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백내장은 뭐 이제 이런 비타민으로 예방적인 부분이나 약간의 관리, 지연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백내장이 오게 되면은 뭐 술밖에 방법이 없다고는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비타민 D 계열은 이제 알러지, 결막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 도움이 되고요. 오메가3 루테인은요 눈에 정말 대표적으로 좋다고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들기름이나 견과류, 등푸른 생선에 건조증이 있다 그러면 오메가3 생각을 떠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루테인은 이제 부모님 연세, 할아버지 할머님, 이제 눈의 루테인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60세가 되면은 젊었을 때 비교해서 한 절반 이하가 됩니다.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이쪽에 이제 루테인이 황반변성에 굉장히 예방적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반변성이 굉장히 난치성 질환이고 이제 앞으로 정말 미래에 이 황반변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이제 안과학계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되는 부분인데 또 이제 황반변성 예방하고 조금 거기 이제 효과적인 치료에 많이 이제 이용되는 것이 루테인이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좀 진부하긴 한데, 잠을 너무 적게 자도 산화 스트레스 발생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많이 자도 눈의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안센터에서 이제 연구한 그 결과를 참고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적정 수면 시간 7시간 정도 가장 적정하다. 그래서 이거보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시력 장애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논문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번째,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해서 혈육 건강을 지켜라. 그래서 비만으로 성인병을 얻게 되면은 제일 먼저 혈액순환 문제가 이제 됩니다. 눈의 혈류가 원래도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오는 어떤 전신질환을 얻게 되면은 시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눈이 잘 안 보이게 돼요. 눈이 좀 침침한 것 같고 시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 들고, 이런 문제가 가장 먼저 이제 오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드리면은 생애 시각 기능 관리를 위한 팁. 어릴 적부터 시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7세 이전에. 왜냐하면 7세 때 시력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세, 8세부터 근시가 점점 자라기 때문에 이때 근시의 그 진행 속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근시를 또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어릴 적에는 항상 선명한 상을 볼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대 때 거의 대부분의 절반 이상을 이제 내 살면서 평생에 자외선 받는 그 노출량이 10대 때 거의 절반 이상 받는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어릴 적에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인공광, 멀티미디어 기기에서 나오는 그런 블루라이트들, 그런 거 주의해서
망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과 검진이나 시력 검사를 귀찮지만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걸 습관화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력이 점점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 사실 본인이 시력이 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인기부터는 안구건조증, 안정피로를 관리를 해줘야 되고, 잘 자고, 눈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좀 도움이 되는 것이 무언가 찾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안질환에 대해서 제가 그것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수업 때 이제 활용을 했는데, 주요 안질환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기억하고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 훈련에 대해서는 파트에서는 의식적으로 멀리 보고 시 훈련하는 그 내용들 집에서도 그렇고 야외 나가서도 그렇고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한두 번 해보면은 이제 충분히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 훈련 부분을 우리 생활화해서 정말 눈 건강을 지키고 시각 관리 모두 다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쭉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국가고시도 전부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